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4월 1일자로 해외 증시건 국내 증시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판단 기준과 그리고 대응 방법은 본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세 가지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외 종목, 예외 업종, 그리고 예외 테마. 두 번째로는 긍정적 관점, 마지막으로는 부정적 관점입니다. 부정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유가가 현재 20달러 선에서 간당간당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냐? 감산 합의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황이고 결정일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딱 거기까지 걱정거리만 반영을 해서 현재 유가가 23달러에서 2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금요일날 쇼크가 발생되고 오늘도 역시나 저조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중에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현재 마이너스 3%대로 축소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힘들죠. 만약에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러시아와 함께 사우디가 증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20%가량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유가는 15달러 기본 그리고 시장 전망치대로 10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악재는 악재를 낳기 때문에 유가는 더 하락하게 되고 증시는 더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와 연동된 상품들, 파생 상품과 그리고 선물 이런 시장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금융위기로 오게 되고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서 각국의 증시가 쇼크를 받기 때문에 유가 관련 상품이 그리고 석유기업 관련 상품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국가별 증권가에 다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타격이 입혀지면서 2008년 이상으로 큰 쇼크를 맞이할 수도 있다. 2008년에는 800포인트를 깼다가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부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막연하게는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외 조항과 정상적인 관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라고 합시다. 예외 조항은 이번에 유가락으로 인해서 실적이나 그리고 업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이런 예외 업종들은 판단 기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현금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업황이 안 좋아졌던 거 대표적인 거 뭐예요? 항공사죠. 왜 안 좋아졌나요? 유가 하락 때문에 안 좋아진 거는 사실 핑계고요. 원래는 유료할증료가 줄어들게 돼서 좋긴 하지만 표값이 싸져서 좋긴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살얼음판이 됐다. 꽝꽝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출, 실적, 업황이 개선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유화학, 유가 하락의 최대 피해. 얘네는 진짜 힘들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와서 감산 합의가 타결이 돼서 반등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늦게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단 예외로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유가 관련 테마, 흥구석유, 국동유화,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 등등은 감산 합의를 이슈로 해가지고 그 재료를 살려서 급등을 출현시킬 수가 있는데 정통적인 정유화학 쪽은 힘들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해운주겠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비싸야지 이득을 봅니다. 유가가 싸면은 당연히 항공기로도 싼 맛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용을 안 하죠. 해운, 배를 통해서 운반하는 거는 비행기로 옮겼을 때 발생되는 마진?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유가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간략하게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유가가 일정 선 이상 높은 가격대로 유지가 돼야지 원유 운반 선박이 좀 늘어나게 된다.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업황이 살아난다. 근데 지금은 그 무엇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업황이 개선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세 업종은 패스해야 합니다. 해운까지.
그러면은 이 예외 업종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부분도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 더 설명을 해드리고 긍정적 관점, 정상적 관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종목들은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반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일정선을 회복해 주는데 그 일정선이 아쉽게도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이나 아니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는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는 그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폭이라고 하면은 52,000원 위로는 윗꼬리, 그리고 이 아래에서 변동성,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유가 관련주, 정유화학 업종의 종목들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GS, SK 이노베이션, 금호석유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죠. 금호석유를 대상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121선 잠깐 넘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흐름, 그런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잠깐 넘었다가 다시 한번 재하락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중기 이동 평균선을 넘지 못하고서 걸쳐지는, 업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증권사가 좀 찌라시 돌리면서 푸시하기 전까지는 힘들다. 121선 보기가 힘드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러한 포인트 구간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전액 현금화. 여기서 같은 포인트에서 정유화학 업종, 항공업종은 정체기를 겪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고점을 높였다가 꺾일 수도 있는데, 예외사항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이 위치에서 다른 종목들이 더 잘 간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더 많이 올라갈 종목들, 모멘텀 회복하면서 정상 주가를 넘어서 기대치까지 반영하는, 컨센서스까지 반영하는 그 위치까지 갈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고서 그런 종목들로 옮겨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서 옮겨 타도 늦지가 않아요. 왜? 시장의 악재가 완전히 걷어지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일단 안착을 하고 2100포인트, 2200포인트를 도전하면서 더 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이 되셨죠? 그러면은 정상적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정상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번 하락장에서 노리시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겠죠. 여기 구간은 이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산 합의 관련해서 발표 전에, 깜짝 소식 발표 전에, 호재 소식 발표 전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단기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능성이 실려있다, 제가 좀 유력하게 본다라고 하는 시나리오, 새로운 감산 합의가 추진이 되면서 시장이 정상 궤도로 올라서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바로 갭상승 출발할 수도 있고요. 뭐 그 위나 이 안팎에서 좋은 흐름을, 수급을 받으면서 출발하게 될 건데, 여기서 바로 띄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처럼 상승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상승 사이드카죠. 상승 사이드카가 걸렸던 이 당시처럼 강세일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회복을 하면서 60일선까지 도전을 한다. 여기서 끌어올려지게 되면은, V자로 해서 급격하게 끌어올려지게 되면은 60일선이 내려올 듯 하다가 다시 돌아서거든요. 뭐 이 과정에서 121선을 깨고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데드크로스 나왔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교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던 20일 이동평균선이 급격하게 따라 올라가는 이런 흐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다만 걸린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55,000원이 좀 변곡점이 되겠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항에 밀려서 단기 조정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장에서 유가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코로나도 전혀 상관없는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 억울하게 하락한 테마 위주로만 포트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현금화 안 했습니다. 손절 뭐 일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단기 단타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현금화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도 진짜 오케이인 구간이었고 정답인 구간이었고 아니면은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 억울하게 하락한 테마들 홀딩하는 것도 역시나 저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미리 매도를 하고서 우연치 않은 이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하락장이 악재 해소를 가지고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V자 반등으로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가 3분의 1 반등폭을 유지할 때 이 상태에서 머물 때 우리 종목들은 어디까지 왔느냐?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마이너스 50% 넘었다가 오늘 플러스 수익 전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마이너스 5%대로 진입한 종목들도 있고 아직 마이너스 30% 이내로 축소하면서 아직 손실권인 종목들도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는 빨리 반등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홀딩한 겁니다. 오늘 상한가만 4종목 나왔고요. 유머류 포함해서요. 공개 추천주랑 VIP 전용 추천주랑 포함해서 상한가가 4개가 나왔고 뭐 10% 이상 반등한 것도 하나, 둘, 셋, 넷, 20% 이상 반등한 게 하나, 둘, 셋, 3개고 10% 이상 반등한 게 3개 그리고 덜 반등한 게 반등이 좀 덜 나온 게 한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시장의 하락 원인이 아니라 유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쇼크에서 발생된 파생 상품의 대손실 정확히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금융위기로 이어지죠.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지 코로나가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 텔콘을 통해서 전달이 됐었는데 미국 FDA를 통과를 했지만은 실제 환자들한테는 투입이 안 됐어요. 뭐 투입해서 분명히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백신 개발에 성공했지만 증시가 회복을 안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증시는 오늘 백신 개발 미국 FDA 통과 소식으로 해서 코로나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뭐 백신 전달까지, 백신의 보급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선반영하잖아요. 악재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게 나왔으면은 증시가 떡상을 했어야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근데 아니잖아요. 왜? 원인은 따로 있으니까. 애초에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되든 이슈가 종료되든 상관이 없었다. 팩트는 여기에 있다. 좀 의아하면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증권 방송도 많이 보고 케이블 TV도 많이 봤는데 유가 전쟁에 대한 부분이 1 정도로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맨날 코로나만 한 5에서 10 정도 보도가 됐거든요. 초점을 여기다가 맞춰서 물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한 건데 유가 전쟁에 대한 부분,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을 위기감을 인식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게 IMF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위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키면서 안심을 시키다가 결국에 터지고 나서 독이 깨지고 나서야 그때 공개를 하고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후행성 정책이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 정책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골든타임에 잘 썼다라고 보긴 하는데 결국에는 4월 1일에 결정이 되는 새로운 감산 합의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실행된 부양 정책들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던 실물 경기 침체까지는 맞겠지만 유가 하락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금융위기는 돈을 얼마를 쏟아 붓든 막을 수가 없다. 또 3000% 빠지게 됐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금융위기까지 갈 만한 사안이 커트가 되고 결국에는 사우디와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증시는 반등을 한다. 그 포인트가 바로 1500포인트고 반등은 3단계 아니면은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데 1700포인트, 1900포인트, 2000포인트, 2100포인트 뭐 여기서 한 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4단계로 간다라고 하면은 2200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고점, 이슈의 고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탈을 쓸 필요가 없는 단계에 가기 때문에 탈을 벗으면서 코로나 이슈는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슈는 꺾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 종목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1차적으로 19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 어떤 식으로? 매일 연속적으로 양봉이 붙으면서 뭐 간혹 가다가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데 전강우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패턴까지 포함해서 1900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로 간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억울하게 하락했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1900포인트 갈 때까지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오늘보다 더 좋은 전 종목 상한가 한 100종목, 200종목 상한가 가는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뭐 300개, 400개, 500개 정도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거라고 봐요. 물론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의 종목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은 홀딩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외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은 홀딩이 맞습니다. 물론 더 갈 종목들, 기존의 테마나 아니면 업종 중에서 내가 2, 3등주를 갖고 있었다. 아니면 후발주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유가 감산 합의 성공 소식과 함께 대장주로 환승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이거 손실 감수하고서 손절한 다음에 현금화한 다음에 대장으로 올라타서 손실 회복과 수익권 노리는 거 조금 어렵다. 내 간땡이로는 조금 힘든 선택이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뭐 10%, 뭐 마이너스 5% 정도. 여러분들이 손실을 감수하고서 손절하기에 청산하기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까지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까지 홀딩하시다 보면은 대장주는 손실권이 아니라 이미 뭐 10%, 20%대까지 뭐 그 이상까지 수익권으로 전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승을 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지수가 21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사이에서 놀 때 내가 관심 갖고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환승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테마들이 환승 대상이 되는 거고, 그 테마들 내에서도 대장주가 환승 대상 1순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오늘 공개 추천주로 진행하면서 이제 상한가로 마감한 손실폭을 넘어서 상승권, 수익권에서 마감한 한창제지로에서 예시를 들어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중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까지 단기 돌파하면서 더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상황, 만약에 감산합의가 불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꺾이겠죠. 코스닥이 꺾일 때 같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마시고 새로운 감산합의가 발표되기 전까지 약간 시간을 끈다라고 할 때, 그걸 즐기는 세력이 있다라고 할 때 감산합의 발표 전까지 4월 1일 전까지 불확실성이 출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락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추가 슈팅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후발주를 대장주로 옮기셔라. 한창되지 더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공개 추천주로 했던 거. VIP 종목이기도 한 국영GNM. 애초에 공개 추천될 때가 이 타이밍이었어요. 여기. 단가가 1,800원 이하였다라는 겁니다. 1,8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냈었고요. 이번 하락장에서 1,800원까지 단가를 터치했었는데 결국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론 보유량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VIP는 좀 남겨두긴 했지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시장 반등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개별주는 시장이 안정되자마자 전고점까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더 간다라는 겁니다.
대선주,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정치 테마주처럼 본질을 갖고 있는, 모멘텀이 깨지지 않은, 시장 하락에 억울하게 같이 하락당했던 종목들은 더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인 거예요. 실적주는 아까 처음에 삼성전자로 보여드렸잖아요. 솔브레인 같은 종목을 예시로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 단기 이동평균선 돌파까지 꾸준히 올라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갭상승 출발, 음봉 마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갭상승, 이런 패턴이 예상이 되고, 실적주는 한동안 이런 형태를 띠다가도 쭉쭉 걷어 올려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수가 널뛰기를 할 때. 결국에는 지수보다 더 잘 가는 게 종목이라는 거 아시니까, 결과물은 1, 2년 뒤, 아니면 짧게는 6개월 뒤, 3개월 뒤의 결과물은 여러분들도 다 예상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지금 보유 종목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면은 참고사항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공개 방송이 아니고 영상이라서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은 4월 1일 수요일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 저녁 공개 방송에서 마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종목 상담 진단은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이에 대한지는 거시적으로 법적인 면에서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판단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유튜브 스트리밍, 유튜브 라이브로 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 시장 상황 전달, 그리고 속보로 전달해 드릴 만한 내용, 시장이 반등기로로 올라설 만한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